네, 김주호 교수는 극심하게 갈리는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상에서의 의견 양극화 현상이 실제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지형화하는 실험, 별별 생각을 사전 공개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별별 생각이 오늘 STF 무대에서 공개됩니다. 김주호 교수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앞선 발표에서 실제보다 온라인에서 의견 양극화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컴퓨터 공학자로서 공감과 소통을 위한 기술을 만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온라인에서의 공감과 소통을 위한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보다 나은 기술을 위해서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상의 많은 서비스와 앱들이 사용자들이 의견을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뉴스 댓글창,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시판 등이 그 예인데요. 좋아요나 댓글 등을 통해 타인의 의견에 대한 공감과 소통이 일어나는 한편 거짓 뉴스 배포, 악플이나 인신공격 등을 통해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바로 지난주에 국내 주요 포털 중 하나인 카카오에서는 연예 뉴스의 모든 댓글을 폐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온라인 공간에서 그렇다면 진정한 공감과 소통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번 사용자가 아닌 이러한 서비스와 기술을 만드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드는 일은 사용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 즉 소셜 인터랙션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소셜 인터랙션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요. 인간의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은 바로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고 그들과 어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주 어울리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연령, 성별, 직업, 정치 성향, 가치관 등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자연히 성공적인 소셜 인터랙션의 설계를 위해서 많은 서비스가 이렇게 사람들의 비슷함을 선호하는 성향을 반영합니다. 그럼 이런 기술의 몇 가지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비슷한 사람이 더 잘 뭉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생각해보면 마치 물리적 공간이나 조직처럼 분명한 정체성이나 문화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때로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공간을 구성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참여와 소속감을 증대시키는 것이죠. 또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 찾기 쉽게 도와줍니다. 내가 선호하는 키워드나 관심사로 커뮤니티를 검색해서 가입할 수 있고 나와 무언가를 공유하는 친구를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는 귀신같이 알고 찾아서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더 보도록 유도합니다. 최신 기술은 내가 볼만하다고 생각하는 결과를 맞춤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검색 결과가 상단에 표시되고 유튜브 같은 서비스는 내가 보지 않을 수 없는 영상들을 계속해서 추천해 줍니다. 이렇게 우리의 성향에 맞게 기술이 똑똑하게 원하는 것을 보여준다. 아주 멋진 비전인데요. 과연 문제는 없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비슷한 사람들과만 소통하고 비슷한 것들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정보와 소통의 편식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기술이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다 보면 우리는 편협한 생각에 갇혀서 우물안 개구리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나와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고 저들은 다 똑같다고 단순화해서 생각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외집단 동질성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나와 다른 집단은 하나같이 비슷한 사람들일 거라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남자로서 약간 유죄이기는 하지만 남자가 여자들은 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해버린다거나 진보 성향의 사람이 자신과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극단적 보수일 거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온라인에서는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양극화된 양상을 띌 위험이 있습니다. 더욱 편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원하는 사람만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단점들이 기술로 인해 더욱 극대화되기 쉬운 환경이거든요.
음식에 비유를 하면 내가 고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삼시세끼 매일매일 고기만 주고 고기가 아닌 음식이 나쁘다고 세뇌를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희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관찰하고 더 나은 공감과 소통을 돕기 위해 별별 생각이라는 실험용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저희의 슬로건은 서로 다른 생각이 빛나는 곳인데요. 세상에는 참 별별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다 있구나. 또 생각 하나하나가 별처럼 빛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름을 별별 생각이라고 지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SDF팀과 함께 지난 3주간 이 별별 생각 어플리케이션을 대중에 공개했는데요. 오늘 아침 현재 1,200명이 넘는 방문자가 오셨고 수백여 건의 의견을 이슈별로 남겨주셨습니다. 별별 생각에서는 여러 사회 이슈에 대한 내 의견을 공유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이슈에 대한 의견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김별이라는 가상의 한 사용자의 예를 들어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겠습니다. 김별 씨는 20대 여성으로 정치 성향은 중도 진보이고 현재 대학생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별 씨는 현재 60에서 65세 정도인 정년을 5년 정도 연장하는 이 정년 연장 이슈에 대해서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효과가 있을 것을 우려해서 매우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계신 여러분도 정년 연장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스스로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우 반대, 중립, 찬성, 매우 찬성 중 어떤 의견이신지 또 왜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별 씨가 별별 생각에 들어와 정년 연장,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이슈, 자사고 폐지 등의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연령대라든가 성별, 그리고 직업에 대한 정보, 마지막으로 정치 성향 이런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이렇게 특정 이슈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밤하늘의 별처럼 표시됩니다. 지금 정년 연장 이슈에 대한 800여 명의 의견을 담은 하늘을 보고 계신데요. 별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별별 생각의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슈에 대해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우선 매우 반대와 매우 찬성을 축으로 점이 어디에 많이 찍혔는지 보면서 의견이 어디에 쏠려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 이슈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조금 더 많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퍼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자인 김별 씨의 의견은 빨갛게 강조가 되어 내 의견이 전체 하늘에서 어디에 있는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별 의견도 볼 수 있는데요. 노령화 사회에 대한 이야기,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처럼 별들을 클릭해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이 사용자의 연령, 성별, 정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리스트 형태로 모아서 한눈에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에 따른 의견 분포의 차이도 볼 수 있는데요. 정년 연장 이슈에 대한 연령별 차이를 보게 되면 10대, 많지는 않죠. 20대, 그리고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올라갈수록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경향이 약간은 조금씩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극명하게 나뉘는 것도 아니고 연령층 안에서도 같은 연령층 안에서도 분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0대의 중도 진보 성향의 여성이자 대학생인 김별 씨 입장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김별 씨와 비슷한 20대 여성들 안에서도 정년 연장 이슈에 대한 의견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명 연장, 노령화 사회 등의 이유로 김별 씨와 여러 면에서 비슷한 사람도 굉장히 멀리 있는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김별 씨와 비슷한 의견을 가진 근처에 있는 별들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김별 씨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연령, 성별, 정치 성향에 있어서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별 씨는 이 이슈에 대해 별별 생각을 접하면서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취준생 입장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의 위험 때문에 매우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의견을 보면서 고령화 시대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고 정년을 앞둔 부모님에 대한 생각도 나면서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별별 생각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보고 내 의견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이슈 안에서도 이렇게 복잡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각 이슈별로 우리는 전혀 다르게 생긴 밤하늘을 보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우리의 의견은 복잡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양극화가 강할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검찰 개혁과 같은 이슈에 있어서도 생각보다 골고루 퍼져 있는 밤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진지한 주시자가 앞서 발표에서 들으신 것처럼 존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자극적인 극단의 의견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복잡한지, 또 다른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지, 나와 남의 생각의 조합은 또 얼마나 복잡한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치 끝없이 펼쳐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우리가 겸손해지듯이 어쩌면 다양한 사람들의 별별 생각을 보면서도 생각의 다양함과 복잡함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나와 남을 구분짓고 나와 다르면 틀리고 틀리면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너무 단편적이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는 나름 좋은 의도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지만 조금만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런 기술을 설계하면 굉장히 다른 의미의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별별 생각에는 추천 의견 모아보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나와 다른 의견을 우선적으로 보여줍니다. 나와 다른 의견에 사람들이 좀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든 기능인데요. 다른 의견에 좀 더 가중치를 두고 우선적으로 보이도록 추천 기능을 설계했습니다.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컴퓨터 알고리즘입니다. 사전적으로는 특정 문제를 풀기 위해 컴퓨터가 수행하는 일련의 작업인데요. 별별 생각의 알고리즘은 다양한 의견 보여주기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 컴퓨터가 사용자의 의견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별별 생각의 추천 기능뿐 아니라 우리가 자주 쓰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네이버 등의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알고리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컨텐츠 중 어떤 것을 추천하고 어떤 것을 차단할지, 또 어떤 것을 먼저 보여줄지, 또 위에 보여줄지 결정을 하기도 하고 욕설, 인신공격, 거짓 정보 등 문제가 되는 컨텐츠를 차단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고리즘은 어떤 정보를 내보내고 걸러낼지 결정하는 일종의 필터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알고리즘이 현상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는가에 따라 우리의 생각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별별 생각에서 알고리즘은 바로 어떤 별을 보여주고 가릴지, 어떤 별을 더욱 반짝이게 보이게 만들지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알고리즘이 나와 비슷한 의견만 보여주면 어떨까요? 아니면 나와 반대 입장의 의견만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여러 의견을 골고루 섞어서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여기서 골고루라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이고 누가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실제 시스템에 반영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방대한 양의 정보를 어떻게 보여주어야 과연 옳은 것일까요? 사진에서 자동으로 물체를 인식하는 인공지능 기술은 사진 검색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근데 흑인을 고릴라로 인식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백인에게서는 일어나지 않았죠. 한편 2015년 맷케이와 동료들의 연구에 따르면 CEO나 텔레마케터 같이 특정 직업을 가지고 구글에 이미지 검색을 하면 우리의 성별에 대한 직업 편견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실제보다 성별 분포나 나타나는 어떤 시각적인 양상에서 더 치우쳐진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또한 알고리즘에는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담깁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의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더 오래, 더 많은 컨텐츠를 소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비즈니스적인 의도를 가지고 설계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비슷한 성향의 컨텐츠를 우선적으로 추천합니다. 알고리즘이 컴퓨터의 기계적 동작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례에서 보듯이 알고리즘도 결국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그 속에는 우리의 잠재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이 담길 수 있고 만드는 사람의 의도와 방향이 담길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접하고, 소통하고, 생각하는 것들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알고리즘이 물론 선한 의도로 우리의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설계가 되었지만 사용자로서 우리는 알고리즘을 보다 깐깐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알고리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좀 더 비판적으로 알고리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만들고 구현하는 코딩 교육이 요즘 화제인데요. 이런 코딩 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런 교육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알고리즘 속의 편향과 왜곡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더욱 제대로 된 알고리즘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용자로서 우리는 보다 건전한 알고리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공감과 소통을 위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알고리즘이 공감과 소통을 돕기 위해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했고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별 생각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저희 연구팀은 다름의 의미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보고자 했습니다. 나와 남을 선그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별처럼 하늘에 떠 있고 각자 별별 생각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우리에게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만 교류하고 비슷한 의견만 보려는 성향이 있고 기술은 이러한 성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너무도 달라 보이는 사람도 나랑 비슷할 때가 있고 나와 너무도 비슷한 사람이 나와 굉장히 달라서 놀라기도 합니다. 나와 남을 구분짓고 나와 다르면 틀리고 틀리면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다름의 한 측면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생기는 오해가 아닐까요? 우리는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남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우리의 복잡함과 다름이 장점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다르니까 더 재밌고 다르니까 더 공감하고 더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서로의 다름을 더욱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요구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공감과 소통을 더욱 넓히기 위해서는 또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요? 이어서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나은영 학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